네, 저희 앞에 강연 함께 들었던 김북년 교수님과 2부를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 만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에 공감을 하면서 정말 유익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강연이 끝나자마자 이 댓글창에 감사하다는 댓글이 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내용 하나하나 저도 제 EQ카드에 열심히 메모하면서 그러시구나.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맞습니다. 막상 이걸 현실에 적용을 하려면 이게 참 쉽지가 네,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매일 연습하고 있거든요. 네. 매일 연습하니까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건 그래요. 분명합니다. 예, 연습하시면 나아지고 네. 연습을 하려면 이제 아셔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그걸 시작을 하신 거니까 이제 앞으로 연습을 조금씩만 하세요. 네, 네. 정말 연습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습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우리도 조금 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OX 퀴즈도 준비했고요. 사전에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도 준비했는데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로 OX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네. 제가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OX 판을 들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도 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한번 OX 퀴즈 참여해 보시면 훨씬 더 신나게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사춘기는 시간이 약이다. 사춘기는 시간이 약이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저하고 같은 답이에요. 네. 네. 오. 제가 양쪽인 줄 알고. 네, 저도 오를 들었는데요. 사춘기는 시간이 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렇죠. 지나가게 되는 때죠. 시간인 맞습니다. 거죠. 네, 지나가는 때고 그 시기는 돌아오지 않는 때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춘기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다 포괄적인 텀으로 얘기하면 청소년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청소년기는 대개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친구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고요. 남자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이 돼서 되게 이제 고등학교가 마무리되면서 같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일부 아이들은 이제 대학교 초반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뭐냐? 그거는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뇌 발달의 측면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거나 아이의 정서 변화에 대한 걸 이제 평가해 보면 그거에 이제 기간을 데려갈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른으로 돌아가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인기의 여러 가지 생활, 감정, 또 여러 가지 인지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때니까 중요하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아이들마다 그 시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기가 있으니까 또 그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OX 퀴즈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춘기 아이와는 마찰을 줄이는 게 최선이다. 자, 답 준비되셨을까요? 네, 사춘기 아이와는 마찰을 줄이는 게 최선이다. 여러분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 둘, 셋. X. 네. 네. 사실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질문 답은 모르는 상태고요. 질문을 보면서 저는 당연히 O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마찰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싸워도 잘 싸워야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찰을 줄이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하지 않는 건 좋은 거죠. 좋은 선택이신데 마찰을 줄이는 데에만 목적을 두시는 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마찰이라는 게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토론, 잘 싸울 수 있는 좋은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피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줄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의 속마음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그걸 좀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좀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이라는 건 오히려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줄이는 게 최선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는데 목적을 두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찰을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아이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 풀어볼게요.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사춘기가 빨리 오면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만하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저도 오고요. 교수님도 오고요. 자, 성조숙증 의심해 볼 만한가요? 네, 사춘기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특정 시기보다 약간 늦는 건 괜찮은데, 뭐 1년 이상 빨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떤 menstruation을 시작하는 여자아이, 예를 들면,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남자아이인데, 어떤 사춘기적인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런 변화가 오는 아이들. 이렇게 한 1년 이상의 실제 사춘기의 일반적인 시작 연령보다 빠른 경우에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소아과 성조숙증 클리닉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방문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그런 환경 물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노출되는 양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성숙이 빨라지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빨라져서 그 아이들의 성장에도, 그러니까 키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비만 같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른 성조숙 문제는 제 생각엔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춘기가 빨리 오는 정도가 약간 심한 건 괜찮지만 1년 이상 빨리 온다? 그때는 성조숙증 의심하시고 도움을 받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년 이상 너무 빠르게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네. 좋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댓글창을 좀 찾아보다가 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춘기라고 하면 사실 호르몬에 의해서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만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의 태도 좀 반항적인 것들, 심리적인 것에서 얘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됐구나라고 알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현아님께서도 초이 사춘기가 벌써 온 아들맘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말씀해주신 시기보다는 네, 좀 네, 네. 이르거든요. 이걸 사춘기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마 사춘기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조숙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몇 년 이상 빨리 오진 않거든요. 네. 아주 심한 뭐 그런 내분비 장애가 있지 않는 한은요. 그러니까 초2 때 아이의 행동의 변화가 예를 들면 좀 반항이 많아졌다거나 약간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이 많아지고 부모하고의 대화를 피하고 조금 더 아이를 행동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사춘기를 염두에 두실 게 아니라 그 아이하고의 관계의 문제,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는 그 아이가 다른 환경에서 예를 들면 학교 환경이나 거기서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그걸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아이가 우울증 상태가 왔을 경우에 사춘기랑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기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청소년기 사춘기 때 보이는 모습, 반항, 공격성, 그리고 여러 가지 수면 문제 이런 거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 정도가 좀 걱정스러운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아동기 우울증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으로 사춘기가 오는 시기는 어느 정도 네. 이제 그 정해져 정해져 있는 있습니다.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르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우리 아들, 우리 딸 사춘기가 빨리 왔네라고 생각할 문제는 네, 아니었네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네. 정서 문제 중에 우울증 문제가 네. 관련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네. 제 지인 중에도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 엄마 마음대로 할 거면 나를 왜 낳았어? 엄마 마음대로 낳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는 성숙해서 맞아요. 사춘기가 빨리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근데 되게 네. 중요한 문제 제기인데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엄마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존중을 해주시고 왜 그런 생각하게 됐을까라고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벌써 사춘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조금 우리 어린 아이들을 두신 학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걸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저희 OX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더 뇌 발달이 느리게 이루어진다. 이거는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아마 쉽게들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뇌 발달이 더 느리게 이루어진다. 하나, 둘, 셋. 네. 한 1년 정도 뭐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네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조절 능력 발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과 관련된 능력 중에 일부 조절 능력, 즉 주의력 조절, 감정 조절, 행동 조절, 이런 조절 능력 발달이 남자들이 조금 늦습니다. 뭐 짧게는 1년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좀 넓게 보시는 분은 2년 정도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실제로 그런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왜 초등학교 1학년 남자들이 훨씬 많은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되죠. 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아직 아이들이 어리긴 합니다만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아들이 좀 발달이 느린 것 같아가지고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늦다고 그래서 네. 성취가 낮진 않습니다. 속도가 조금 천천히 올라오는 것뿐이지 성취도는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성취도는 남녀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요. 네네. 늦다는 게 꼭 성취가 낮다는 걸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생물학적인 차이를 저희가 알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큰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OX 퀴즈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 정답이 정확히 있는 문제들은 아니었지만 네, 맞아요. 또 이렇게 OX 퀴즈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OX 퀴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교수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들을 좀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네. 많은 질문,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고 오늘도 또 대화창에 많이들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넉넉히 있다면 다 해결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우선은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대신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와의 소통인데요. 자, 먼저 사전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남자아이인데 사춘기 증상이 보여서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하는지, 성교육을 엄마가 해줘도 되는지,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이거든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조금 빠르게 증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 딸아이가 이제 겨우 4살인데 이제 남자 여자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신체적인 차이 같은 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물어볼 때 저만 해도 그런 얘기는 좀 성에 관한 얘기는 꺼내기가 좀 네. 아이지만 쑥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 특히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성교육을 과연 엄마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건지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건지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요 아이만 제가 좀 본다면은 4학년 남자아이고 이제 남자아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성교육 해주는 거에 조금 더 아마 쑥스러운 마음도 있으시고 또 네네. 실제로 잘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또 사춘기 증상을 보인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춘기 증상을 보이는 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는 정말 그게 사춘기 증상이냐 아니냐를 갖고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적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예를 들면은 사춘기 증상으로서 어떤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건지 그걸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교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저는 요거는 좀 신체적인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이 친구를 어떻게 좀 챙겨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 행동상의 어떤 그런 문제나 또는 뭐 어떤 감정상의 어떤 정서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신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사춘기가 됐냐 안 됐냐를 따지지 마시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서 감정이나 표현들을 좀 공감 그리고 일단 수용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래서 네네. 그 생각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가 하게 됐는지를 좀 알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걸 통해서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주는 거. 그걸 좀 꼭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게 사춘기건 아니건 말이죠. 그건 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4학년 남자아이한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기도 하시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성교육은 네. 제 생각에는 엄마가 해주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아이고 그래요? 4학년이지만. 근데 이게 성교육의 내용이 다양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신체와 여성이라고 하는 신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정도를 설명해 주는 건 충분히 엄마가 할 수 있고요. 많은 그림책들과 훌륭한 동화책, 그리고 잘 나와 있는 아이용 비디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 엄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고, 아빠를 좀 쓱 데리고 와서 당신이 이건 좀 얘기해봐. 뭐 이렇게 같이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머티리얼,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성교육의 내용 중에 뭐 자위라든지 조금 어려운 레벨의 성교육 내용들은 사실 엄마가 얘기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청소년기가 되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 청소년들 중에 많은 숫자가 자유행동을 중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건, 그건 이제 아빠가 해주시거나, 뭐, 아빠가 안 계시면 삼촌이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낫죠. 네. 마음도 편하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체적인 어떤 변화나 발달에 있어서 성교육과 관련된 문제라면 꼭 전문가만 찾아갈 것이 그럴 필요 아니라 없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좀 역할을 나눠서 네.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자녀 4형제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이거는 오. 질문을 읽어보기 전에 박수를 좀 대단하시네.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형제. 일단 존경합니다. 남자 4명이란 뜻이죠?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 남자는 4형제를 음. 이렇게 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네. 있는 정말 힘드실 텐데 그렇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둘째 아이와 부딪힙니다. 부모와 성향이 너무 안 맞는 아이와 좀 어떻게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이들이 뭐 내 맘 같지 않고 내가 나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나와 정말 다른 맞아요. 아이들이고 정말 다른 존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향 맞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성향이 안 맞는데 이제 사춘기 시기까지 겹치면 겹쳐오면 힘들 수 있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실 텐데 좀 어떻게 이 성향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4형제 중에 둘째라는 게 이제 첫째 좀 주목이 가는데요. 세컨 도터 또는 세컨 선 신드롬 이런 용어가 있어요.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데 둘째가 갖고 있는 특별한 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나 넷째는 이제 아예 좀 미치니까 그런 욕구들이 좀 적은데 둘째는 큰 애를 이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아, 그리고 큰 애와 네네. 경쟁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경쟁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모로부터의 관심과 인정을 더 많이 받겠다는 욕구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한테 더 잘하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은 걸 성취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다가 사실은 뭐 형에 비해서 동생은 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좀 안 되잖아요. 같은 시기 때는. 형이 6학년, 얘가 4학년인데 어떻게 6학년을 얘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늘상
좌절에 부딪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둘째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바깥으로 돌거나 안에서 엄마는 아빠하고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여기서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한테 굉장히 좀 도전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망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반항하거나 좀 버릇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동생들을 조금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막내 동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요. 네네. 자기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푸는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둘째 아이가 조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세컨 도터 내지는 세컨 선 신드롬이란 말까지 붙였는데 모든 둘째가 또 그렇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둘째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약간 그랬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성향이 또 안 맞으신데 거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의 특성이 있는 데다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기분 또는 태도, 행동 이런 게 이 부모가 갖고 있는 특성하고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얘가 왜 이럴까를 잘 파악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도 조금 혼란스러우시거든요. 그거는 솔직하게 그 아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나눠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둘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좌절감이 많다는 거 대신에 욕구는 강하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형하고 비교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 아이를 그대로 좀 1대1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만나서 함께 놀기도 하고 함께 책도 좀 보시고 그러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걸 메시지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걔한테 전달될 수 있게. 그러면 더 이상 경쟁적인 거에 너무 몰두하거나 형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 몰두하거나 해서 생기는 좌절을 일단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 좌절을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네. 성향은 사실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높거나 좀 약간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거나 약간 예민한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거의 특성을 파악해서 준비를 도와주셔야 돼요. 불안이 높거나 완벽한 그런 걸 추구하는 아이들, 예민한 아이들은 조금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환경 변화나 새로운 학교를 시작하거나 뭐 새로운 유치원 보내거나 할 때 이제 그런 예민성에 대한 영역들을 파악하시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조금 더 에너지와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1대1로 그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지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러면 아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의 해바라기가 될 거예요. 네. 엄마 바라기. 네. 우리 사형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님께서 주신 질문이었는데요. 좀 많은 위로와 좀 해답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일단 성향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그 둘째라는 그 네. 특수한 상황 좀 맞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 좌절감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 아무래도 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나와 성향이 맞는 다른 아이들과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잘 맞는 아이랑 좀 더 가깝게 되고요, 아무래도 네, 자연스럽게. 네.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둘째 아이하고는. 그렇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좀 더 그 차이를 줄여 나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김은경 교수님과 함께 저희 사전에 받아본 질문들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춘기인 우리 아이 어떤 질문을 해도 짜증스럽게 대답해서 저도 대화를 걸기가 꺼려집니다. 고민이 있는 것 같은 아이에게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앞서 강연에서도 네.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네. 나 좀 내버려둬. 맞아요. 이 모든 상황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거든요. 아마 사실은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강연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많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이제 아이가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그 태도를 문제 삼지 말자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태도를 문제 삼는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면 저 짜증스러운 대답을 딱 듣는 순간 부모님의 아미그달라의 빨간불이 딱 들어오거든요. 편도체계. 그래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 녀석이 왜 그러지? 라는 그런 아쉽거나 뭐 서운한 감정이 확 앞서시니까
그 다음 대화를 거는 부모님의 말투, 음색 달라지십니다. 이 아이들의 편도체만 자극되는 네. 게 아니군요. 엄마도 아빠도 봤죠. 네네. 예, 갑자기 훅 들어올 땐 더더군다나. 그래서 네. 저 때 사실은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항상 따로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걔도 시간이 좀 있고 나도 시간이 있는 그런 때를 택하시도록 저는 권하고 싶어요. 되게 이 아이가 질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어떤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질문에도 다 짜증스럽게 대답한다면 조금 나를 좀 존중해주고 대우해줘 이런 사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저 이면에는요. 그래서 자기한테 대화를 거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평소 때 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아이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가지시라, 첫째. 그 두 번째는 주변을 좀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서 모든 얘기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이 아이를 잘 돌보고 계시는 담임 선생님한테도 한 번쯤은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게 물어보는 게 요즘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건 아니고 학교 생활이 어떤가요? 친구 관계가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힘들어하진 않나요? 뭐 이런 정도부터라도 질문을 하시면 네. 만약에 진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때는요. 먼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파악하는 거를 좀 해보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해서 네네.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셔야 된다.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태도를 문제 삼지 말고 그 아이의 고민을 들어줄 준비가 되시면 좀 분위기를 만드셔야죠. 걔가 좋아하는 것도 좀 차려놓고 네. 좀 속이 좀 막 올라와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걔가 좀 좋아할 만한 세팅을 좀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면 웬일이야 우리 엄마가 이러면서 얘기를 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풀어가시면 그게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들도 사춘기를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장이 되니까 또 아이를 대할 때는 또 다른 입장이라 네. 쉽지가 않습니다. 조조님께서도 2부 순서 너무 유익합니다. 반성하게 돼요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댓글창을 통해서 또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과도 좀 연결선상에 있는데요. 곽윤진님께서 요즘 사춘기 시기가 빨라져서 초등 시기로 내려온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뇌 발달부터 좀 정말 근거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아이들이 뭐 사실 발달 상태도 훨씬 네. 좋다고 하는데 이게 뇌 발달로도 좀 근거가 있나요? 사실은 뇌 발달의 연구에서 그런 조기 사춘기 변화를 정확한 지표로 어떤 특정 수치로 나타내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은요, 인지 정서 검사들을 해보면 그 심리학적 검사 이런 걸 해보면은 확실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온라인 세상에 대한 접촉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온라인 세상에 접속하지 못했던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정보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거거나 부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또는 책의 내용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2010년, 11년부터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2010년 후반기부터는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네. 온라인에서 얻어지는 정보의 양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인식, 어른에 대한 인식, 자기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해석들이 정말 아이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속도로 이제 접근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 또 아이들의 말,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욕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사회 변화 속도하고 저는 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그래서 사춘기가 일찍 온다는 의미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빨리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욕구와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을 통해서 빠르게 커나가고 있다는 거고, 오히려 부모보다도 더 온라인 세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부모를 가르치는 세상이 전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느낌은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어떤 뭐 아이디어나 내가 모르는 기계나 이런 걸 다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나한테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바보 아빠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주고 했었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앞서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양육, 뭐 교육 이런 말보다는 진짜 토론하고 함께 풀어가는 게 내용들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뇌발달적인 뇌과학적인 근거로 사춘기가 빨라지는 건 그거는 아직 아니지만 확실하지 않다. 네, 우리의 네네. 환경이 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정서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다. 네. 네, 이렇게 유익한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 더 많은 질문들을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 오늘 학부모님들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달라라는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특별한 것보다는 제 얘기보다는 제가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어떤 다른 분이 하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는 나를 찾아서 온,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나와 내 아내, 즉 우리 부부를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는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이고 나와 함께 살게 됐는데 나하고는 정말 다른 독립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치 이 손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함께 소통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작업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에 그 손님은 아주 더할 수 없이 귀한 손님이죠.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내지 두 번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찾아온 귀한 손님인데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할까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소통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가슴속에 새겨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잖아요. 또 떠나가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가장 귀한 손님이 가장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도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희와 또 긴 시간 함께 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정말 힘들구나. 네. 그거는 정말 좀 힘들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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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가볍게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이제 2022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좋은 강연해주신 김병년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유튜브 설명란 그리고 댓글 채팅 공지에 있는 이 설문 URL에 접속을 하셔서 많은 의견들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토크 콘서트를 더 유익하고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커피 기프티콘도 나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하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2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